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당선인은 수차례 그동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용산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 후보 시절 내놨던 여러 공약들을 다 지키려다 보니까 나온 고육책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 이 대통령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과 함께 이런 공약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 광화문 정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해도 이 지하 벙커나 헬기장, 외빈을 맞이할 영빈관 등은 현재 청와대에 둬야 해서 이 국민에게 100% 돌려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용산으로 옮기면 이 국방부 헬기장과 지하 벙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이 보안에는 유리하지만 이 개방성이 떨어져 소통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청자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청와대가 나름 상징적인데 청와대 건물을 좀 개보수해서 쓸 수는 없느냐. 이거 본질적으로 왜 굳이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이 청와대 구조를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대통령이 머무는 본관과 비서동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현안을 두고 수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공통된 얘기인데요. 윤 당선인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턱 없이 참모나 그분들과 아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국정을 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청와대의 구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네. 현재 청와대 비서동은 3층짜리 건물 3개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1969년 준공돼 이 건축연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건물을 전부 부수고 이 새로 지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 청와대 이전 이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한 걸 해냈다. 이런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용산으로 갈지 광화문으로 갈지 이번 주말에 이제 최종 결정한다고 하는데 뭘 보고 이 결정을 할까요? 이 소통과 경호 두 가지입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이 구상하는 국정 운영 방식은요. 이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공무원과 민간이 국정 어젠다를 함께 논의한 여러 위원회가 한 곳에 위치해서 수시로 소통하는 겁니다. 제가 구상하는 대통령실은 정형화된 참모와 분야별 민간 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국가적 주요 현안과 미래 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입니다. 용산으로 결정될 경우엔 이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이 경호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이 결과적으로 광화문 대통령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돼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반면 광화문으로 결정될 경우 이 경호 문제가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 집이 되겠죠. 이 관저 위치는 그래서 용산으로 가냐, 뭐 광화문으로 가냐 이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은데 후보지들은 있습니까? 당연히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 광화문으로 결정이 되면 이 삼청동 총리 관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차로 5분 거리여서 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인데요. 이 용산으로 옮겨갈 경우엔 대통령 관저는 여러 곳을 검토 중입니다. 이 우선적으로는 이 집무실과 관저 거리를 최대한 짧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미국 백악관의 경우엔 이 집무실과 관저 거리가 걸어서 1분에 불과한데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최대한 가깝게 하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 붙어 있는 미군 용산기지 내 연합사령관 관사가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에 연합사령관 새 관사가 마련돼 있거든요. 이 미군과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우리 정부가 강력히 요구를 할 경우 사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연합사령관 관사를 활용할 경우 영내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 한남동에 밀집해 있는 공간들을 개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더라도 지금 있는 이 국방부가 다른 곳으로 뭐 옮길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그럼? 이 국방부 인원을 조금 줄이면 형제 청사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게 윤 당선인 측 설명입니다. 그래요. 이 계룡대에 육해공군 3군 통합 기지가 있는데요. 이 용산 국방부 인력 일부를 계룡대로 더 옮기면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현재 국방부 청사에는 국방부만 있는 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도 같이 있거든요. 이 국방부와 합참 인원을 줄이거나 이 바로 옆 구 국방부 청사로 이 인원을 옮기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보부처를 쪼개는 것에 대해선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참 고려할 사안이 많군요. 자, 대통령실이요, 이 장소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도 바꾼다는데 분야별로 보좌관을 둔다. 이건 지금 이 청와대 수석 이 체제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 내각과 민간의 힘을 싣겠다, 이런 의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산업정책, 국토교통, 농해수 등 5개의 비서관이 있죠. 이 산업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비서관실이 1대1로 매칭되어 있는 건데요. 윤 후보는 이런 구조를 유지할 경우엔 이 청와대가 부처 위에 군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선 수석 비서관을 없애 내각의 힘을 싣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인수위원회 이제 인수위원들 발표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보면요,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들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2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어제와 오늘 절반인 12명의 인수위원 발표를 마쳤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고산 대표, 백경란 이사장까지 해도 14명이 임명 또는 내정된 건데요. 이 인수위 조직도를 보시면 경제 2, 과학기술 교육, 사회복지 문화분과 발표만 남아 있습니다. 이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안철수 위원장에게 상당 부분 임명권을 넘긴 분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 위원장은 전체 24명 중 10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검증에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대부분을 관철시킨 걸로 전해집니다. 이 국민의힘 내에선 의석에 비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 큰 잡음은 없었는데요. 이 검증이 마무리되면 이번 주 내로 인수위 인선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상당히 속도를 내는 것 같군요. 네, 정치부 이민찬 기자였습니다.